자, 윤 정권이 지난 문 정권에 대한 청산 작업에 나서는 듯 보이고, 또 한편으로 민노총 시 등의 강경 대응하고 대북 강경 대응 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수층의 지지가 좀 결집되고 있다. 그래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지금 올랐다. 자, 중도에서도 조금 올랐다 해서 전체적으로 윤 정권이 최악일 때보다 한 7, 8% 정도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오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이 관저 식사 정치를 열흘새 7번을 하고 정치인 그러니까 이윤 핵관과 김기현 등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최근에 한동훈, 이상민 등을 불러서 식사를 하고 또 군 수뇌부와 식사를 하고 종교계와도 식사를 했다. 그래서 광폭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 당내 교통정리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비공개 식사가 다 알려지면 역효과니까 오히려 그걸 갖다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윤이 나서서 직접 자기 당권 주자에 대한 교통정리 면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회동한 뒤에 당권 주자들 당원이 성에 안 찬다. 당원들 보기에는 성에 안 찬다. 그래서 수도권과 2030 세대에 먹혀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김기현, 윤상현, 조경태가 거론되는데 이들 가지고는 안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호영이가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을 윤심을 잃고 한동훈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전당대회 날짜를 미루고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간 이유가 유승민 등이 나올 때 대비해서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지금 자기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 고심 결과가 결국 돌고 돌아서 최고 신복 한동훈에게 지금 간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대통령실 측에서는 주요 당내 인사들이 면담을 요청해 와서 만난다 하지만은 대통령이 누가 면담 요청한다고 꼭 만나주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띄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나이가 지금 73년생이니까요. 좀 젊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만으로는 아직도 50이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한동훈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했지만 고향은 검찰에 불리는 강원 춘천 사람이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춘천 사람이니까 좀 먹혀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한동훈이는 최근에 술자리 발언과 관련해서 김의겸과 더 탐사, 제보자 등을 엮어서 10억 손배소를 걸고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 제보자와 김의겸 등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하나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초반부터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바로 고소해서 들어가지. 그때는 고소하기를 굉장히 끌어들이만 이제 이 사건에서의 여러 정황이 유리하게 정리되니까 고소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자, 그때 고소하나 지금 고소하나 민형사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제가 그때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 고소해서 꺾어버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을 미루다가 지금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총선 승리라고 봅니다.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 윤은 본인도 5년을 끌고 가기 어렵다라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총선에 승리해야만이 임기를 채우고 또 퇴임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윤 정권이 출범할 때는 대다수가 5년 가지 못할 정권이라고 정치판에는 서로 다 물밑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적당히 가다가 총선 때 개헌을 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개헌 이야기보다 총선 승리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안정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윤 정권이 안정적이다라거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정치 과정들을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역대까지 도대체 오래 못 갈 정권처럼 보였는데 요즘 그나마 야권에 대해서 가장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정권이 그래도 지지를 조금은 모으고 있는 형상이 보인다. 지금까지는 전부 까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모으는 형국이 보인다라는 정도입니다. 다만 이런 형국들이 위기가 올 건데 축구도 그렇고 어떤 이 게임이든 항상 공격할 때가 있고 또 코너로 몰려서 수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먹혀들고 또 야당이 크게 헛발질을 했죠. 최근에 윤 정권의 상대적 우세는 야당의 헛발질에 놓은다고 봅니다. 그 야당의 헛발질은 크게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헛발질은 이재명이의 지금 의혹에 대해서 야당 스스로가 그걸 뭐 전부 아니다라는 이재명의 말을 다 뒷받침하면서 이재명의 의혹을 야당의 의혹으로 안아버린 것.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판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의 신복들이 다 지금 걸려들었다. 그래서 이재명도 걸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들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마 이재명이까지 걸려들겠느냐, 척금 몇 명 걸고 재판 가서 기다 아니다 하다가 무혐의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희망사항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우려, 그리고 이재명을 넘어서서 친문 세력의 여러 정치 활동에 대한 공격이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으로 지금 국정원장 그리고 전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 등이 지금 걸려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문재인에 대한 수사로 전반적으로 범죄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문재인 측도 이낙연을 서서히 정치적으로 이제 끌어내고 있는 형국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을 분리시키느냐, 문정권과 이재명까지를 엮어서 가느냐는 문제에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문과 이를 같이 공격하는 것을 바라겠죠.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태원 사고를 가지고 끝을 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자, 이태원 사고가 지금 전혀 국민들한테 먹혀들지 않는, 야당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야당의 이런 딜레마가 과연 민노총 등의 이 총파업하고 엮여가지고 올 겨울에 뭔가 윤 정권을 코너로 몰아보겠다 했는데 민노총의 시위 또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윤 정권이 의외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정권 지지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노총 시위와 이태원의 결합이 이태원은 세월호와는 다르다라는 한계를 갖다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지금 딜레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재명에 대한 의혹 사법 처리 과정, 그리고 이태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민노총의 공세, 이런 것들이 지금 3단계가 다 흐트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주당의 헛발질로 인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자신감이 정진되니까 이제 윤석열이 속마음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수도권 MZ세대 공감 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한동훈이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가 하면 과거에 보면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이 보수 세력의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당 대표로 놓으니까 금방 당시 새누리당의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런 걸 본다 하면 당시 야당일 때 황교안이가 당 대표가 되는 거 그것보다 훨씬 쉬운 게 지금 여당의 대통령이 밀어주는 법무장관의 당 대표. 자, 내년 3월이면 지금 검찰 수사도 대충 마무리가 될 거고 그때쯤에 한동훈이 법무장관을 던지고 당으로 와서 당 대표가 되고 또 보궐선거 등에 나가서 배지를 달고 자, 그렇게 하면 결국 한동훈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고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것이 이제 한동훈 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유는 자신의 최고 신복 한동훈에게 당을 물려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후임으로서 뒤처리까지 맡길 수도 있는 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일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한동훈이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경력이 정치 경력도 없고 선출직 경력도 없고 법무검사 외에는 법무장관이 다죠. 자, 사람이 흠없는 엘리트다. 그리고 최연소 법무장관을 했다. 뭐 패셔너블하고 뭐 이분은 잘생겼다. 자, 이런 것들이 머리 좋다. 내색납니다. 이런 것들이 한동훈의 매력 요인이지만 정치판에서 보면 과거에 잘생기고 학벌 좋은 사람이 정치판에서 성공할 것 같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요. 그 무너진 예가 많고 허접해진 예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겼고 흠없다라는 것이 정치판에서는 일종의 호재라기보다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악재가 되어버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동훈이가 살아온 과정이 지나치게 평탄한 과정을 살아왔고 결혼도 또 뭐 상류층의 대단한 집과 결혼도 했고 자, 그래서 부부간에 또 잘 나가고 이런 것들 처갓집도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한동훈이 살아오면서 그는 고생하지 않았다. 지금도 타워 팰리스의 전세로 살잖아요. 자, 그래서 저런 한동훈이 이 국민들의 생각을 알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해창식의 엘리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 갖춰야 될 것은요, 뭐겠습니까? 자, 이질성을 극복하고 확장성을 갖춰야 된다. 한동훈은 일반 국민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세상을 나왔다. 고등학교조차도요,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의 현실에서 저렇게 이제 한마디로 부잣집에 태어나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느냐, 당대표나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거는 또 다른 미지의 위험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당 내부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도나 또 여러 바람 등을 활용하면 한동훈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승민을 꺾을 수 있다. 특히 유승민과 표에서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동훈이 낫지 않냐 이런 측면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가장 자신의 그 당권을 방해하는 세력 그리고 전당대회를 길게 미루고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는 이유가 유승민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승민을 꺾을 수 있는 자는 한동훈이다. 결론은 이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 3월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 윤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이 시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을 거냐. 그것이 핵심이죠. 자, 경제가 아주 안 좋은데 한동훈이 같이 옷 잘 입고 엘리트고 부잣집 아들이고 또 처가도 부자고 걱정 없이 평생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뭐 부분은 별로 없죠. 저 당이야 대통령이 밀겠다고 작정하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당이죠. 그런데 딱 이게 걱정입니다. 한동훈이 되는 데는요. 그래서 이 주변 여건은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